나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모험가들을 태우고 장막의 바다를 건너는 배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스턴 드림호. 장막의 바다를 벌써 몇 차례나 건넌 유명한 배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모험가들을 태우고 출항을 한다. 배가 출발하기 하루 전까지는 세상의 끝이라는 독도에 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 나 혼자라면 독도까지 가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다행히도 전 직장 회장님께 연락이 왔다. 나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출판되는 신문에 실어주시기로 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이클협회 회장님이셨다. 며칠 후 양 선수도 합류했지. 약속 시간이 되자 우리 독도 원정대는 한강에서 만났어. 그때 회장님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시간 없으니까 일단 달리죠. 그리곤 스마트폰으로 길을 확인하더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평균 속도 60km? 첫 번째 휴식 시간. 회장님과 양 선수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그리곤 이내 또다시 출발하는 게 아닌가? 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한강 하구에 도착하자 곧게 뻗은 자전거길이 시작됐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 국경선이다. 철조망 건너편은 괴물이 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 아직 백석교 지나. 그냥 쭉 하고 직진하는 길이 있어. 에어로 로드 전문가 초월이한테 전화가 왔다. 독도 원정대에 합류하고 싶다고 한다. 아니 강화도로 가라 안 가고 김포쪽으로 해서. 자전거로 강화도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공식적으로 자전거길이 마련된 건 김포시 양촌읍을 지나는 코스이다. 두 번째는 아라뱃길 코스인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코스이다. 여기는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왜 완전 우리가 전세 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그렇게 우린 서쪽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니 상황이 돌변했다. 자전거 도로의 상태가 좋지 못했다. 온갖 쓰레기가 자전거 도로에 나뒹굴고 있었고 무엇보다 너무나 어두웠다.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인데 차들이 다 주차를 해 있어서 못 들어가요. 조심! 그렇게 한참을 고생한 끝에 초지대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리 건너편에는 철! 야, 씨!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무 늦으셨는데요? 너무 늦었어? 저 여기서 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아이, 30분 아니야. 그렇게 우리 독도 원정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래, 야, 우리 살아서 만난 게 진짜 다행이야.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갈 때 이제 초월 열차 한번 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젊은 피가 다르긴 달랐다. 초월이가 선두에 서자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사고가 발생했다. 누우세요. 오케이. 무릎 굽히면 안 돼요? 네. 아파. 쫙 풀리겠다. 역시나 연로하신 회장님께서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쥐가 난 것이다. 우리 초월 열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파. 더 이상의 라이딩은 무리였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멈춰야겠다. 인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정말 오래간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때마침 인찬님께서 운영하는 펜션이 근처에 있었다. 빠라빠빠. 이곳이 저희의 오늘 러브하우스예요.
뭐 없는 게 없네. TV, 냉장고. 근데 뭔가 배치가 좀 그래서 그렇지. 보리차 한 잔씩 하시죠. 예, 보리차. 아, 감사합니다. 저기 초월님 초월님. 다 보여. 다 보여. 오래간만에 복작복작한 분위기가 너무나 기분 좋았다. 사실 그동안 나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거든. 왜냐하면 그건 말이야. 한때 나는 유명한 게임 스트리머였거든. 처음으로 자전거 게임을 시작했을 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어. 하지만 난 내가 재밌는 일이니까 열심히 했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꽤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 그러자 그때까지 나를 비웃던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은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내가 응원하던 친구가 반장에 당선됐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이상한 건 그때부터 안티팬들이 생기더라고. 어린 학생들이 댓글로 욕설을 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지. 누군가 내 팬이라며 먹을 걸 한 보따리 들고 온 거야. 맛있게 음식을 먹은 나는 배탈이 나서 한참 동안 고생했어. 그 후로 왠지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치. 깨? 네. 어저께도 텐트 많이 먹어서래. 그치? 그래요? 출발을 해야죠. 고고싱. 네. 준비 완료. 회장님표 리무진 한번 타보자. 회장님이 선두에 선 채 이틀째 라이딩이 시작됐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도로 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중간부턴 자전거 도로가 연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었지. 그렇네. 하얀 게 보이네. 움직이던데 아까 보니까. 조금 바른 것 같아요. 그래? 갯벌에는 개들이 바글바글했다. 이때가 마지막 휴식이었다. 이후로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렸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 오늘의 라이딩이 끝났다. 불과 이틀 만에 혼자서 일주일 달릴 거리를 달린 것이다. 고기 엄청 굽는데. 각자 새우깡은 토끼로 하자. 별이 닮았다. 별이랑 꼭 닮았네. 오, 텐트가 되게 원터치 텐트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뭐 그냥 치고 뭐 그러니까. 하니까 끝나요. 좋네. 예. 다들 피곤했는지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나는 아침 반찬거리라도 잡아볼 생각에 낚시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너무나 고요해졌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거대한 유리컵으로 내 주변을 감싼 느낌이랄까? 그러더니 갑자기 잔잔하게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너무나 뜨거웠고 마치 목욕탕에 들어온 것처럼 습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이내 맹렬한 바람이 몰아닥쳤다. 그리고 눈앞에 거대한 기둥이 나타났다. 나는 서둘러 텐트 안으로 숨었지만 회장님과 초월이의 텐트가 날아가 버렸다.
그리곤 바로 옆에 있던 양 선수의 텐트마저 날아갔다. 잠시 후 내 몸이 떠오르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개는 인간의 친구이다. 평생 주인만을 바라보며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눈을 뜨니 사방이 어두웠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곤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텐트 안에 있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다. 다행히도 물건들은 고스란히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어젯밤 폭풍 때문에 멀리 날려온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이 모래 천국이었다. 대부분의 집들이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이래서는 집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을 것 같다. 해안가 풍경은 마치 폭격을 당한 것 같았고 부둣가는 송두리째 날아갔다. 우리 독도 원정대 멤버들은 무사하겠지? 또다시 비가 내렸고 졸음이 쏟아졌다. 다음 날은 강화도를 빠져나와 양평으로 달렸다.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쎄했다. 슬쩍 돌아보니 국가대표 양 선수가 있었다. 양 선수도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데 역시나 회장님과 초월이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끼리라도 독도에 가기로 했다. 그렇게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위에 뭔가 동물이 누워 있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닌 것 같은데. 멍멍이 한 마리가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왠지 목이 말라 보이길래 물과 음식을 좀 나눠줬다. 녀석은 그제서야 일어나더니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녀석은 숲을 속에서 뭔가를 물어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주머니였다. 요즘 복주머니가 너무 자주 등장해서 미안하다. 주머니에는 초코바와 안경 그리고 호루라기가 들어있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우리도 바빴기에 서둘러야만 했다. 그렇게 양 선수와 단둘이 달려보니 양 선수의 퍼포먼스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특히나 어필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아뿔싸, 큰일 났다. 눈 깜빡할 사이에 양 선수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나는 양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 미친 듯 페달을 밟았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드니 구름의 모습이 마치 사람 얼굴 같았다. 왠지 깨림직한 기분이 들어 잠시 쉬어가려는데 어떤 영감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사모님 조심해 오늘 저녁에. 네? 조심해라고 오늘은. 거기 가서 명제하자면. 예.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일단은 양 선수를 따라잡는 게 급선무였다. 너무 무리하게 달려서인가? 갑작스레 졸음이 쏟아졌다. 반쯤 졸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들짐승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했다. 그렇게 멈춰선 그곳에서 불과 몇십 미터 앞에는 청길 낭떠러지가 있었다. 그렇다. 나는 너무나 무리해서 달렸기 때문에 봉크에 빠진 것이었다. 나는 복주머니에서 초코바를 꺼내 먹었고 그제서야 졸음이 가셨다. 그리고 이내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했다. 뭔가 음산한 느낌이었다.
뒷골목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젖을 물리고 있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캠핑을 할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다. 이내 날이 저물었고 하늘을 보니 달빛이 뭔가 이상했다. 그리곤 신기하게도 달이 점점 사라졌다. 그렇게 나는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고 오싹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눈앞이 뿌얘졌고 나는 복주머니에 있던 안경을 꺼냈다. 그리고 안경을 쓰자 나는 미친 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고 심장이 폭발할 듯 두근거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외딴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헐,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제가 단디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렇다. 그곳은 공동묘지였다. 하지만 난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말았다. 방금 깜빡 졸았는데 악몽을 꿨어요. 풀벌레 같은 거에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비는 그친 모양입니다. 잠깐만, 지금 또 소리 들려요. 소리 들리죠? 야! 공동묘지에서 방금 소리 들었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순간 나는 도망치면서도 주머니 속에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다. 아무리 호루라기를 불어도 귀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모든 걸 체념하며 주저앉았다. 그때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내 몸 위로 보드라운 털이 느껴졌다. 그것은 황구였다. 나는 황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비가 내리더니 결국 길이 끊어졌다. 나는 과연 독도까지 갈 수 있을까? 별이의 일기. 4,000원짜리 티셔츠와 5,000원짜리 추리닝을 사고 멋진 남성으로 거듭났다. 티셔츠에 쓰여있는 숫자가 마음에 든다. 개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개미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정의는 승리한다. 두릅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두릅을 확보했습니다. 맛이 없다.